오늘 테슬라가 마침 한 6%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저같이 거버넌스를 보는 사람은 머스크의 1,400조 보상 패키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네. 되게 저도 이거 그 표를 보고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1조 1,000억 달러 시총이 10년 후에 8조 5천억 달러가 가려면 10년 동안 복리율은 몇 프로 늘어날 것 같아요? 연 24%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또 연으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복리니까. 7, 8배가 늘어야 나야 되는 건데 네네. 이게 가능할까? 근데 어. 복리로 매년 24%씩 늘어나면 7% 가능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근데 영포티가 칭찬이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근데 40대인데 좀 젊게 산다, 젊어 보인다, 뭐 이런 뜻 아니었어요? 좋은 의미인 줄 알고 말했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안 좋은 거면 안 쓰도록 할게요. 영포티 좋은 줄 알았는데 나만 몰랐나?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에 제 옆에는 항상 빈센님이 오늘 함께 하시는데 이게 도로 사정이 지금 꽉 막힌 관계로 살짝 늦으신다고 해서요. 바로 저는 오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이남호 교수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뚝 떨어졌죠? 그러게요. 좀 선선합니다, 이제. 네. 예. 선선해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보면은 겨울이 금방 오기 때문에 가을이 진짜 찰나처럼 짧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즐겨 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혹시 즐기세요? 전어 드시면서? 그러니까 가을에 캠퍼스가 네. 단풍이 들면서 너무 그러니까 예쁘겠네요. 이제 저희 그 신촌에 있는 저희 네. 학교는 되게 좀 그 고색 창연한 건물들이 많은데 9월 달에서 10월 달 넘어갈 때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올해 아무래도 가을이 좀 늦게 온 것 같아서 언제 하여간 단풍이 가장 절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단풍 들 때 또 많이들 단풍놀이 가시고 저기 뭐 설악산도 구경 가고 지리산도 구경 가고 하는데 올 가을에는 미증시가 이렇게 잘 오르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딱 설악산 지리산 가서 케이블카 딱 탈 때 안 비싸다라고 느낄 정도로 예, 수익을 많이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두려움도 생기기도 해요. 어제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료 밤에 준비할 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이제 미국 장 열리는 걸 보면서 미국 시장은 매일 오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펀더멘털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약간 조금 일부 그 세그먼트에서는 조금 버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크립토나 AI 이름이 들어가면 주가가 뭐 몇 배, 몇십 배씩 오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아침에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AI 관련된 스타트업인데 네. 리플렉션이라고 전 처음 들어봤어요. 리플렉션. 리플렉션.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랑 스퀘어가 주로 베킹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큰 회사들이 이제 베킹을 하고 지금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시총이 그러니까 지금 비상장이죠. 시총이 네. 한 5억 달러 했는데 지금 55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한 10배 올랐죠. 그리고 오늘 또 뭐 그 M&A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서 M&A가 많고 실제 이건 시장의 호재죠. 그런데 지금 보면 워너브라더 디스커버리 주식이 한 30% 오늘 올랐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인수 소식이 있었죠. 파라마운트 스카이 댄스가 이제 그 인수 네, 공개 매수 입찰. 오퍼를 미국은 보통 공개 매수를 하면 일반 주식까지 다 사줍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하는 데만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네. 기본이니까 되게. 그래서 근데 실제 그 파라마운트 스카이 댄스의 그 후견인이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어제 화제가 됐던 오라클의 앨리슨 패밀리.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렇게 다 그 서로 이렇게 관계가 다 있어요. 되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펀더멘털도 많지만 조금 약간 걱정되는 면도 있고. 근데 일단은 장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장은 하여간 계속 그 강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 유동성의 흐름이 좋다라는 것의 힌트 중에 하나가 IPO도 활발하고 이런 M&A도 활발하고 하는 것이 지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수하는 데가 네. 뭐 펀더멘털리 자기네가 그쵸, 자신이 그쵸. 있으니까 비딩을 하겠죠. 네. 예. 자,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분위기. 일단은 즐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빈센님 들어오세요. 지금 오셨는데 못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예 들어오세요. 예 가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씩 들어오세요. 빛의 속도로 샥 좋습니다. 예 또 센스 있게 우리 피디님이 자료를 주셨네요. 앉으세요. 예. 자 오늘 월모부 처음 지각이십니다. 빈센님 마음이 엄청 애타죠? 제가 그 마음 압니다. 말을 안 하시네요. 뭐 말 못하는 뭐 지금 구간이에요? 왜 그래요?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자, 지각했으니까 머리 박으세요. 네. 자, 오늘 빈센님도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직 이 영어 진행을 안 했어요. 네. 네, 영어 한번 하루에 하나 준비하셨는데 네, 네. 그거는 끝나기 전에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고 시간 나면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고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영어 한 문장씩 항상 듣잖아요. 오늘 꽤 길어가지고 빈센님 네. 유려하게 발음 한번 해주세요. 네, 발음해야 되나요? 네. 맨날 교수님 해주시는데 오늘은 네. 약간 미션 드리겠습니다. 네. Search for value intensifies while Fed kicks off a series of rate reductions. 우리 교수님 발음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 네. 것 같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네. 그 연준이 아마 금리 인하를 하겠죠. 뭐 50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25bp 하면서 뭐 올해 남은 한 4달 동안 내년에 계속 인하를 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저평가된 싸 보이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덜 오른 주식을 찾는 노력이 우리 국내 시장에도 되게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좀 그동안 덜 오른 주식은 뭔가 또 퀄리티가 이유가 떨어진다고 볼 있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search for value 이제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주식도 같이 올라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또 국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미장도 그렇고 국장에서도 그렇고 시총상위 100위까지를 다 이제 사트 옆에 띄워놓고 눌러봐요. 진짜 안 오른 종목 찾는 게 어렵고 안 올랐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랐다고 해서 덜 올랐다고 해서 이게 저평가돼 있다 저가에서 우리는 매수해볼까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있더라도 그만큼 평가를 받는 기업들에 있어서의 투자를 늘려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런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크게 한 5가지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IPO 시장이 지금 다시 이제 활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살펴보고 뭐 대개는 IPO가 이제 신규 기업 공개가 많아지면 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 어제 화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는 이제 수요일인데 제가 이제 뭐 빅테크랑 오라클에서 일했던 사람을 아는데 과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300조를 부여할 만큼 진짜 퀄리티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주가가 좀 한 60% 빠졌습니다. 네. 뭐 네. 이익 실현인데 조금 하여간 너무 과도하게 일부 종목들이 좀 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제가 어제 찾아보다가 약간 놀랐는데 MSCI 퀄리티 인덱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우량, 고품질의 블루칩 종목으로 구성된 건데 거의 예외 없이 아웃퍼폼 합니다, 시장을. 근데 금년 들어서 언더퍼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우량 주식보다 뭔가 다른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보니까 러셀 2000이 급등을 해서 2021년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 유럽에서도 메인 마켓인 독일, 프랑스보다는 그 밑에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이제 아류들이 주가가 다 많이 오르고 홍콩도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중국 본토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물밀듯이 내려오면서 올라서 약간 이 각국이 지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테슬라가 마침 한 6% 올랐습니다. 네. 근데 저같이 이제 거버넌스를 보는 사람은 머스크의 1,400조 보상 패키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투자가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10년 동안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포스트를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 그 보상 패키지를 그 이사회랑 실제 한 7달 논의를 해서 이제 본인도 오케이를 해서 네. 이사회가 승인을 한 건데
이게 가능성이 이제 있구나. 2년 전에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성이 되게 있어서 이제 본인이 자기 하겠다고 목표 골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 예. 지금 테슬라 얘기가 제일 궁금하지만 저희가 맨 마지막에 준비했으므로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은데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이낸셜 타임스 여기 이게 노란 네. 거 우리 학생들도 이거 이제 매학기 시작하면 제가 보는 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발표시키고 그러는데 보통 언론은 약간 주가가 급등하면 조금 보수적인 논조로 나가는데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6가지 이유. 그래서 약간 논리적으로 충분히 말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설비 투자가 왕성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AI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세금 이유 때문에 내년부터 기업들이 또 본격적으로 AI가 아니어도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더 강할 수가 있다. 뭐 기업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이익이 아주 견조하다. 세 번째는 가계와 그다음에 기업들의 그 재무 상태표가 재무가 아주 건전하다. 우리 한국 주가를 조금 발목을 잡는 이유는 우리 기업 부채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가속화시킬 거다. 최근에 M&A 많은 것도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아는 것처럼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서 성장을 지지해 줄 거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 내지 그런 의도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진짜 그 시장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페드의 독립성을 해칠 것인가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섯 번째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네. 1번부터 5번은 뭐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뭐 여행커나 우리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좀 부담이 가지만 지금 현재 장을 좀 충분히 설명할 수는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요약을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좋은 것에 대한 논리도 이야기하려면 쭉 있고 사실 만약에 여기서 또 고점에서 와르르 하루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있었던 안 좋은 얘기들도 스물스물 사실 올라오죠. 이런 것도 있었어. 야, 지금 지표 봐. 지금 이렇게 깨지는데 시장이 오른 게 말이 돼 하면서 그렇죠. 뭐 얘기할 만한 논리들은 항상 뭐 어떤 팩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강세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기업 공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어떤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buy now, pay later. 그래서 원래 우리 한동안 많이 대표 기업 이름을 있잖아요. 내렸던 클라나가 이번 주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 되게 재밌는 게 뭐 그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150억 달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야. 20조. 뭐 미국은 워낙 시총이 요즘 커서 20조 별로 안 20조 원이면 별로 큰 거 아닌데 되게 그 1억 명 있는 이상의 지금 쇼핑 고객을 갖고 있고 브랜드 파트너가 79만 개. 근데 하루에 300만 이상의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4회에 나눠서 결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자를 내면 뭐 30일 이렇게 지금 사면서 이제 결제 나중에 하는데 유이자군요. 우리나라는 무이자 할부가 꽤 근데 많아가지고. 기간이 짧으면 며칠 동안은 이제 무이자로 무료로? 해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삼성 자기네 비즈니스 파트너로 올린 게 삼성, LG 그다음에 그 애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플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삼성, LG 우리나라로 뭐 현대차도 있나요? 뭐 자동차? 그런 그러니까 한 10개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를 메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무신사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이 무신사요? 났네. 그래서 그 이 회사가 2021년에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그 투자를 그때 했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이 한 6, 70조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많이 많이 주가가 떨어졌네요. 빠진 거죠. 근데 하여간 상장시키고 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주관사가 상장시키고 나서 한 주가가 당일날 1, 20% 오르면 가장 좋은데 주가가 한 15%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을 했고 실제 청약도 한 뭐 5배 이상 그 수요가
그 물량을 초과하는 상당히 핫한 딜이었다. 그래서 지금 뭐 IPO 시장이 상당히 핫하다. 그리고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많아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피그마, 크립토 하는 회사 블릿이라는 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그동안 상장이 최근에 됐던 거고 이번에 이제 뭐 예정돼 있는 거는 스톱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IPO가 많이 그 예정이 돼 있어서 하여간 그 기업 공개 시장이 좋은 것은 전반적인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물량을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 하여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들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걱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조금 요런 하여간 버블이 일부 국면에서 끼인다는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IPO의 시장의 회복은 좋은 것이긴 하나 지금 최근에 IPO하는 기업들의 퀄리티를 보면은 그다지 이게 좋은 기업들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리고 거고요. 이제 미국은 3호 시장이 워낙 커서 네. 비상장 시장이 커서 굳이 기업들이 상장을 안 가도 한국은 어떤 그 스타트업의 성공의 척도가 상장했느냐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비상장으로 오픈 AI도 아직 비상장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되게.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장외에 남아 있고 조금 그 어느 정도 중간 퀄리티 되는 데들이 올라오면서 이익은 안 나고 조금 이제 또 주관사들은 상장시키려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약간 뭐 약간 걱정을 갖고 좀 들여다볼 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오라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라클의 실적의 서프라이즈 등등을 보면서 그동안 엔비디아의 AI 이 기술과 이 모든 글쎄요 효과들이 이제 좀 더 2차 단계에 있는 기업들한테 스프레드 아웃 된다라는 기대감이 훨씬 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예. 오라클 아까 잠깐 모두의 이 시총이 맞는가 약간 좀 재밌거든요 그 부분 이게 과거에 보면 말이 안 되는 시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장 기업은 이게 우리가 딱 느낌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고평가 저평가 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그래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시총을 놓고 삼성전자 450조 원, 500조 원 앞두고 있고 현대차는 여전히 50조 원, 뭐 KB금융 뭐 40몇 조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상대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라클 시총이 9천억 달러, 1250조 원. 테슬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감각적으로 저는 오라클이 여러 가지 인력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떨어집니다.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엔지니어들이 졸업하면 그 선망의 직장들이 있잖아요.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절대로 오라클은 들지를 못하고 기존의 그 연구 엔지니어링 인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되게 결국 뭐 IT는 금융같이 사람이 하는 건데 물론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오픈 AI랑 계약한 3천억 달러를 포함해서 4,500억 달러 한 600조 원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최근에 해서 이게 이제 결국 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 그 올해랑 내년 이익의 평균치 그러니까 12months 롤링을 갖고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퍼가 45배, 에비에비따가 41배예요. 그래서 물론 장기 전망에 대한 확신, 비저빌리티가 좋아진 건 맞지만 우리가 알파벳 구글이 퍼가 이거의 반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를 사는 게 맞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과하게 오른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과하게 올랐다라는 부담을 과연 안고 지금 시점에서 오라클의 주가가 급등 그리고 어제는 좀 쉬어갔는데 과연 어떠한 것을 또 근거로 이유로 올라갈지 혹은 여기가 고점일지 네. 계속 주가 매일매일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오라클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급등했다가 어저께 잠깐 조심. 네. 옛날에 2000년대는 오라클, 시스코 이런 데가 맹주였어요. 그러니까 빅테크의 대안이었는데 네. 지금은 상대적인 우위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M7하고는 완전히
결이 틀리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그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보자. 이제 뭐 시장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예. MSCI ACWI 퀄리티 인덱스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이랑 신흥국의 중소형주들만 모아둔 인덱스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MSCI가 발표하는 전 세계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디벨로핑 마켓 한국 네. 이제 포함이 됐죠. 대만도 포함됐고 퀄리티 인덱스인데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재무가 건전하고 뭐 여러 가지 가장 퀄리티 측면에 퀄리티 있어서 있는 독보적.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아는 이제 빅테크,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들어가 있고 네네. 그 미국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TSMC가 5등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러워요, 되게. 그러니까 ACWI는 All Country 중소형주인데 World Index. 퀄리티 있는 기업들 두 가지군요. 근데 이제 여기가 보면 그 네. 밑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2010년 이후로 한 15년 동안 이 인덱스가 장기적으로 와. 그 노란색 네. 전체 시장 대비 계속 아웃퍼폼을 하고 우리가 밑에 그 표를 봐도 3년 동안 19.8% 대비 시장 전체 18.2. 그러니까 3년, 5년, 10년 다 아웃퍼폼을 했어요. 네. 하지만 금년 들어서는 1개월, 3개월, 그다음에 최근 1년, 그다음에 year to date 금년을 놓고 봐도 언더퍼폼을 해서 이 좋은 고우량 주식보다 뭔가 다른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이거 어제 찾아보면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최고의 주식보다 다른 기타 종목들이 더 오르고 있다. 네. 근데 그 중에는 뭐 미래가 지금 밝은 그런 종목도 있겠지만 조금 퀄리티가 의심되는 종목도 있다는. 그러니까 시장에 약간 이제 그런 버블이 일부 끼고 있다는 걸 또 다시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왠지 그 차이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가들이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꿰찼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유럽 얘기 좀 해주셨어요. 최근에 유럽이 좀 흔들흔들한다고. 최근에 뭐 사실 저희 가족 중에 고모부가 프랑스인이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글쎄 프랑스 이거 큰일 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안에 현지에서 느끼는 건 나라가 망한 것 같다. 근데 또 스페인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치하고 있고 뭔가 유럽 안에서도 확실히 옷과 석이 좀 가려지는 듯한 모습인데 어쨌든 이 부채를 겪었던 국가들이 그런 부채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꿨던 국가가 있는 반면 여전히 뇌관이라고 할까요? 그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아까 교수님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부채가 워낙 유동성으로 해석되는 이 시국에 유럽의 이런 행태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느 시사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그 이제 학교도 외국 학생들이 많고 어제는 이제 제가 그 커리어 오피스를 그 학교에서 맡고 있어서 대학원생 대상으로 어제는 프랑스 학생하고 러시아 학생이 왔었는데 러시아 학생은 다 한국에 남아 있고 싶어 하고요. 자기 나라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프랑스 학생도 아까 비슷한 이유로 자기 나라가 너무 침체돼 있고 자유도 없고 한국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지만 또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다이나믹한 나라라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보통 우리가 맹주가 이제 영국이 당연히 있지만 영국은 최근에 이제 EU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 프랑스고 그 밑에 남쪽에 있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그 경제도 그렇게 건전하지 못하고 한 10몇 년 전에 부채 위기를 겪어서 뭐 그 채권이 그때 폭락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금년 들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독일 주가도 꽤 올랐습니다. 독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리스가 금년 들어서 한 40% 올랐고 스페인이 30%, 이태리도 한 20몇 %. 그래서 오히려 티어 2 주가들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왼쪽의 그림이고 오른쪽을 보면 이제 퍼예요. 그래서 독일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싸다, 밸류에이션 싸다는 얘기를 우리가 작년에 많이 했는데 퍼가 독일도 벌써 20배까지 올라와 있고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그 뭐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데 밸류에이션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한 10배 좀 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싸서 돈이 하여간 이렇게 안 오른 주식 일단 퍼가 밸류에이션이 낮은 데를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몰려다니고 이런 데 주가를 좀 자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러한 그 싼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되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좋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그런 유동성들이 이제 많이 몰려다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동성 요새는 또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에 엄청 집중되고 홍콩에, 있죠. 예. 그래서 실제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이 그 진짜 신첨단 혁신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보면 최근에 보면 뭐 그 BYD는 주가가 좀 주춤하지만 CATL은 주가가 엄청 강해서 뭐 시총이 거의 이제 300조 원 육박합니다. 300조. 그래서 뭐 이런 대표적인 중국 기업은 다 홍콩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 들어서 주요국 지수를 살펴보면 항생 지수가 한 30%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파란 선. 그리고 독일이 한 뭐 20% 정도 그 밑에 올랐고 미국은 뭐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12%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항생 지수가 항생 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간판 기업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 2015년 제가 이제 홍콩에서 일할 때 그때 이제 중국이 이미 홍콩을 통제하기 때문에 홍콩 주식을 그러니까 홍콩 사람이 중국 본토 주식을 살 수 있고 그건 노스바운드라고 해요. 북방행. 그다음에 본토 사람이 홍콩 주식을 살 수 있는 거 사우스바운드라고 2015년에 열었는데 그 데이터가 왼쪽에 나타나고 있어요. 쭉 우상향하는 게 홍콩 증시 거래 중에서 중국 본토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꾸준히 올라서 지금은 이제 30%. 그러니까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라고 하지만 실제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 자금이고 금년에만 중국 본토 자금이 얼만큼 들어왔냐 180조 원. 우리 외국 사람이 한국 주식 한 10조 원 올해 샀다 그래서 주가 올라갔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180조 180조 원의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와.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누가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만큼. 그래서 이제 서양 자금, 그러니까 이제 외국 자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또 팔고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 늘리는 걸 계속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 영미계 자금들이. 근데 그 자금을 그 위치를 대체하는 게 이제 중국 본토 자금이고 역시 이것도 중국 본토가 유동성이 지금 많아서 이제 이게 가능합니다. 네. 중국 본토에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무슨, 이게 홍콩으로요? 그 외신 기사인데 네. 우리 뭐 그 예상하는 것처럼 홍콩을 많은 전문직들이 금융, 뭐 IT 이런 사람들 다 떠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홍콩으로 전문직인데 급격하게 그 최근에 이제 홍콩으로 많이 이주한 사람이 당연히 중국 본토 사람이 많을 거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홍콩으로 근데 많이 저는 왔다고요? 이거 보고 잠깐 이해는 안 가는데 실제 근데 홍콩 정부가 얼마 전에도 우리 그 봄학기 때 네. 와서 그 취업 박람회를 홍콩 정부가 한국 와서 우리 캠퍼스에서 신촌에서 열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뭐 하여간 많은 그 영비계나 아니면 전문직들 은 되게 싱가포르로 최근에 많이 이주를 했어요. 되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 본토가 북경이 이 홍콩을 완전 중국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교육도 통제하고 컨텐츠 교과서 같은 경우도 약간 중국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자유도 이제 최근에 없어졌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거는 약간 눈에 좀 띄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본토에서는 이제 엄청 사람이 많이 밀려오죠. 왜냐면 홍콩은 여러 가지 세제 측면에 있어서 또 유리한 면이 되게 많으니까. 싱가포르, 홍콩은 뭐 당연히 그 상속세도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가 한 15% 정도 수준입니다. 예. 어제 우리 상속세 그 뭐 기준 10몇 억으로 올리네 만에 뭐 이런 거 뉴스 나오긴 하던데 돈 많은 분들 그 홍콩으로 싱가포르로 다 빠져나가겠네요. 싱가포르로 많이 간다고 그러죠. 최근에. 예. 자, 여기 얘기보다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예,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아마 귀에 잘 안 들리셨던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아니 저는 이 제목 보고 교수님 깜짝 놀랐어요. 머스크의 1,400조 그 보상 패키지가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아예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100% 달성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7, 80%는 달성할 것 같아요. 10년 사이에. 하니까 지금 머스크가 오케이 하겠다.
한 그러니까 거고. 불가능한 거를 본인이 왜냐하면 2018년 이후로 보상을 전혀 못 받았어요. 월급도 못 받고 상여금도 못 받고.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 이사회의 산하의 독립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제일 독립적인 사회이사, 독립이사 두 분이 둘 다 여성분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패키지를 짰고 그래서 이제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네. 그 과정에 있어서 7개월 동안 일론 머스크랑 많은 대화를 했다. 그리고 원래 이게 2024년 주총을 원래 6월에 지난 6월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됐던 거거든요, 되게. 근데 그 보통 우리가 기업 거버넌스를 놓고 볼 때 이 CEO의 보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성과를 거의 좌우하는 게 CEO인데 그 이번에도 그 테슬라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회사에 붙잡아 두고 이 사람한테 당근을 인센티브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과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 그러니까 결국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일반 주주와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CEO와 얼라이먼트, 똑같은 이해관계 일치를 추구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6일 날 주총인데 아마 높은 찬성 비율로 일반 주주들은 찬성을 할 겁니다. 예.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가야 될 게 마땅하나 지금 우리 한국의 기업들은 예를 들어 CEO에게 많은 보상을 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약간의 반감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이퀄 일론 머스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더 줄게. 다만 우리 기업을 위해서 혁신을 계속 해줘라. 약간 부럽기도 한데.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죠. 모든 걸 다 RSU로 주니까.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 시총이 1조 1천억 달러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13%를 들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8조 5천억의 시총을 만들면 일론 머스크의 지분을 13%가 아니라 12%를 더 띄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나 입장에서는 일반 주주 입장에 돈이 나가는 건 없어요. 그쵸. 하지만 내가 이 회사에 그 주식을 산다는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내 몫이 있는 거 아니야. 나의 몫은 줄어들지만 이 회사의 파이가 커지니까. 커지니까 8배 커지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도 그 어디 신문에다 제가 글을 썼는데 한국의 회장님들도 월급 몇백억 몇천억 갖고 가는 거 좋다. 그 대신 10년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상 그 10% 이상 지분을 가진 사람은 스톡 옵션은 못 받아요. 근데 RSU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일스톤을 만들고 그걸 달성하면 몇천억 보상을 갖고 가서 지분을 많이 갖고 가고 컨트롤을 더 강화한다면 그런 능력을 보인다면 그 좋지. 근데 뭐 어디 회장은 우리 회장님은 월급을 안 받습니다.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받고 그 대신 받은 만큼 뭔가 목표를 아주 원대한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는 걸 그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가 달성해야 하는 것들을 5가지 여러분들도 많이 전에 들으셨을 텐데 사실 저는 전기차 이게 달성이 될까 하는 걱정도 좀 많이 이거 되긴 누적이에요. 하는데. 누적 1년에 2천만 대 파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누적 판 게 800만 대를 팔았으니까 앞으로. 10년 사이에 1200만 대를 더 팔면 되니까 우리가 뭐 200만 대씩 6년 팔아도 되고 네. 150만 대씩 한 7, 8년 팔면 이거는 어차피는 달성은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중요한 것은 이 2천만 대 누적 판매된 차의 반이 1000만 대가 FSD가 된다고. 네. 그다음에 로보택시가 100만 대. 근데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게 네바다주에서 테스트 승인 받아서 지금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테슬라 그 로보택시가 아주 잘 굴러다니고 미국에서 그 반응들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FSD가 탑재가 되고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동차가 또 더 팔릴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될 것 같고 로봇, AI 로봇, 보트가 100만 더 팔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우리 그러니까 좀 추정하기가 이건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그 작년에 에비타 현금 흐름 기준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이 작년에 166억 달러 나왔는데 22조 원 이게 이제
한 2-30배 증가를 해야 돼요. 저게 되게 그래서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조 원.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총을 달성하고 이 5가지 경영 목표 중에 한두 개를 달성하면 일단 1차 관문 쭉 이렇게 하는 거니까 12개 관문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다 못해도 한 7개, 8개 정도 관문을 통과하면 본인이 한 20% 넘는 지분을 갖고 아마 그때 되면 시총이 뭐 많이 올라가 있겠죠. 예. 우리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10년 계획을 보시면서 내가 이 테슬라 주식을 계속 모아가면 저 많은 8.5조 달러 그러니까 700% 넘는 엔비디아 수익을- 시총의 2배죠. 지금 그때 기록할 가면 수 엔비디아 있다. 시총이 올라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머스크랑 이사회가 회사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 5가지 목표, 시총은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 5가지 목표를 내부에 공유를 했고 밖에도 천명을 한 거죠.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 상당히 원대한 구상입니다. 진짜. 원대한 구상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그 보상안을 보고 나서 되게 주주로서 뭔가 또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뜨거워지는 그런 명확한 생각이 목표를 내가 네.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진짜 좋겠네요. 여기서 제가 긴 말을 그런 하시- 논평을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회장님들 명확한 목표, 10년 목표 세우고 사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좀 크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반응을 안 하다가 밤사이에 뭐 내받아주 그 로보택시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반응을 해서 테슬라 주주분들이 좀 요새 많이 활동을 안 하시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발표되는 날은 주가가 좀 올랐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주초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그쵸. 올랐고. 그래서 그 시총 기준으로는 이제 그 한국에는 이런 서류가 없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되고 나서 이런 서류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원도 관심을 갖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주 그 디테일한 그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정보를 줘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임원 보상을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그 업로드 시스템에 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라는 그 의결권 행사 정보라고 합니다. 그게 네. 한 300페이지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보상 관련된 게 한 100페이지가 넘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개의 시총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지금 1조 1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그러니까 주가 90%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90%가 올라야지 머스크가 그 한 줄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가가 한 370달러 오늘 올라서 370달러니까 700달러 정도는 가는 게 1차 목표죠. 그래서 되게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 조건이 시총을 일단 달성을 하고 네. 시총의 가장 첫 단추는 2조 달러입니다. 2조 그리고 달러. 나머지 5가지 영업 지표 중에 하나라도 달성이 되면 그래서 저는 저 5개가 네, 다 달성이 5개가 아니군요.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총과 나머지에는 옵션. 엔드인데 그 5가지 중에는 하나만 달성이 되면 되는 거여서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제 1%씩 12번 받으면 12%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7, 8%는 받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네. 되게 저도 이거 그 표를 보고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1조 1000억 달러 시총이 10년 후에 8조 5천억 달러가 가려면 10년 동안 복리율은 몇 프로 늘어날 것 같아요? 왜 절 쳐다봐요? 1조 1000억 달러가 왜 절 쳐다보세요? 1조 1000억 제가 저런 거 네. 계산할 줄 아는 것 같으세요? 연 24%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또 연으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복리니까. 7, 8배가 늘어야 나야 되는 건데 네네. 이게 가능할까? 근데 복리로 매년 24%씩 늘어나면 700%가 가능합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와. 미국의 IT 업종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3%씩 주가가 올랐어요. 네. 충분히 700%. 제대로 하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에비타는 복리로 이건 좀- 연 30%씩 38%씩 늘어나야 네. 돼요. 이거는 좀 챌린징하고 음. 나중에 이제 제 마지막 얘기인데 마지막에 8조 5천억 달러의 시총이 가서 그걸 목표하는 에비타 4천억 달러로 나뉘면 에비에비타가 21배.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네. 아까 제가
지금 오라클이 45배 에비에비타가 오래된다 그러니까 그게 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달성할 수 어느 정도는 있고 그때 놓고 보는 밸류에이션은 8조 5천억 달러는 허황된 건 아니다. 하지만 에비타 4천억 달러는 상당히 공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래가 밝죠 일단.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면 어찌 보면 테슬라는 밖에서 찾는 것보다 일론이 기회이자 리스크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있는데 본인 자신이 또 다른 뭔가 또 유혹을 받아서 네. 또 뭔가 도모할 수도 있고 중국이 전기차 자율주행 너무 잘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규제 환경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앞으로 과연 테슬라의 이 보상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퀘스트를 얼마나 빨리 잘 깨나가는지를 한번 응원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주말이고요. 주말 사이에는 이제 별일 없이 좀 무난한 미국 시장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